오늘은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의 뉴스레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벨렛에 나오는 그 6월 3일자 데이터들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1.8%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이게 S&P 500 지수의 표준 편차 2분위, 3분위 세 번째 표준 편차에 지금 진입해서 들어갔거든요. 나스닥은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QQQ로 보면 여기 밑에 이제 QQ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3분위를 넘어서 여기 뚫었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S&P 500 지수로 놓고 오면 이렇게 뚫려 올라가면 강하게 뚫려 올라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탁캐스팅 RSI가 상당히 높아지면 다시 재차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번 주 중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술주고요. 이게 그 통신,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민감주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에 구글하고 메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비민감주, 이게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기 비민감주, 요게 소재, 요게 그 헬스케어거든요. 그 영역들하고 이쪽은 성과가 좋은 거고 이쪽은 성과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과매도, 이쪽은 과매수, 이쪽은 과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민감주와 비민감주가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건 이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비민감주 쪽으로 달려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강도를 세게 보이면 민감주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질 것이다. 비민감주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성과가, 민감주는 밑쪽으로 떨어지면서 추세적으로는 평행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기술주 쪽에 밀려 들어온 그 돈의 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당히 폭발적으로 5월 달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컬버블하고 비교하려고 쭉 써놓으셨어요, 이분께서. 그래서 여기 FM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내가 주식시장에 타지 못해가지고 손실 볼 거라고 하는 공포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남들은 지금 올라타가지고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보내라고 해서 요걸 느끼고 이제 밀려 들어오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거는 AI, 그러니까 그 기업 보고서에 AI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용한 숫자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기사가 났을 때가 요 언저리다. 그래서 끝까지 쫙 밀고 올라가면서 난리를 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런 패턴에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닷컴 버블 때 난리를 시종 크게 난리를 쳤던 닷컴 버블 아주 주요한 기업들 중에서 얼마나 박살이 나느냐. 하나는 파산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인수 합병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거 나만 못 사가지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AI 쪽에 이제 막 몰입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스펙이라든가 암호화폐, 밈주식,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난리를 해서 밀고 올라왔었잖아요. 2021년도에. 그 패턴처럼 지금 AI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소매하고 기관들의 심리지표예요. 심리지표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불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배어거든요. 중앙단 정도에 와 있고 추가적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는 심리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을 추가적으로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그 풋 포지션이 큰 거예요, 지금. 이게 투기 세력들이 S&P 500 지수 중에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파생 상품 영역에서. 근데 지금 풋이 세다고, 향후에 이게 풋이 세다고 말하는 건 향후에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풋 포지션이 살짝 줄고 있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배팅하는 투기 세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게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내려간다. 이게 많다고 해서 향후에 이게 줄어들면서 올라갈 거다.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정점이었죠. 2007년도에. 그때 풋포지션이 거의 정점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풋포지션이 주는 과정에서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죠. 이 시기 보면 살짝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풋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도 계속 늘어났었는데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풋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향후에 눌릴 거다. 그러니까 줄어들면서도 눌릴 거다. 혹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투기 세력들이 얘가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판단하는 건 애매모호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풋포지션을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했던 애가 향후에 이 풋포지션에 대해서 얘가 밀려 올라가게 되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즉 이때와 같은 패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열어둬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S&P 빨간 게 뭐냐면 그 기술주 XLK가 그 기술주 섹터 ETF거든요. 기술주. 이 기술주 섹터의 ETF가 S&P 500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밀려 올라가느냐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죠. 닷컴 버블 때 이제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연절이 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IT 버블 때 QQQ 나스닥이죠. 올라가서 붕괴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거든요. 현재인데 현재가 지금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밀려내려서 깨지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지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쭉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얘가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치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왔다 반등에 실패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개 다 양단에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까요? 요거는 시스코 주식, 예전에 시스코가 상당히 그 혁명적인 기업이었거든요. 엔비디아처럼. IT 버블 때. 근데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반등을 했다가 아주 무섭게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20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걸 지금 보여주면서 좀 조심해라. 거래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완전히 강세를 치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밀릴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전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베팅을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베팅을 해라.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사벨렛 데이터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부자 거래거든요. 주식이 내부자 거래인데 이게 아래로 있으면 불리시고요. 위에 있으면 베어리시예요. 근데 중앙점 언저리를 살짝 넘어갔거든요. 내부자들은 그렇게 세지 않게 본다. 근데 이게 내부자들이 이렇게 세지 않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도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게 이 거래 내역 중에 이제 이 내부자 거래 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 안으로 밀려 들어온 돈이거든요. 테크 쪽 주식으로 뭐 폭발적으로 확 늘어났죠. 2021년도에 이때 밈 주식하고 난리칠 때입니다. 이때가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캐시우도 기억나시죠? 돈 나머니 항상 그분들이 도배질을 할 때가 이연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확 들러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다른 점은 이때는 점진적으로 쭉 밀려 들어오면서 확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냐면 한 방에 그냥 확 들어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바이백 한 거거든요. 지금 5월달 됐잖아요. 이게 2021년도, 이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연간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확대해서 왔는데 연간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5월에 증감률 같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 정도 좀 늘렸다가 올해는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바이백이 추세적으로는 이제 과거 2021년도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백을 왜 하냐면 그 바이백을 하게 되면 자사주,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요.
자기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다가 내부를 유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퍼 배수가 낮게 느껴지게 만들어집니다. EPS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ROE가 높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바이백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의 CEO들의 급여가 주가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경기가 확장면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출 추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익 추세가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물가 압력하고요. 그다음에 차익 금리 압력, 그다음에 고용 압력, 그리고 마케팅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 압력, 이렇게 네 가지 비용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 가면 실제적으로는 EPS 단기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게 녹록치 않아집니다. 이제 그러면 자사주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속칭 뽀샵질을 하거든요. 퍼배수하고 ROE를. 그런 입장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하고 개인 물량하고 맞물려서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밀어올리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거 전통적으로 경기 사이클 끝자락에 테크 기업들이 바이백을 상당히 많이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말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7대 주식, 여기는 지금 6개만 남았거든요.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애플하고 구글하고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요 주식들의 총 시총의 움직임, S&P 500 지수 내에서의 요 7대 주식들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면서 주식시장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에 현재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모두가 따라서 움직이면서 밀어올리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형주만 밀어올린다는 뜻은 이게 추세 전환이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건 뭐 S&P 500 지수, JP 모건 스탠리가 내는 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인데, 이제 그리드 정도로 일정 부분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익스트림 그리드 정도까지 올라가줘야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 아직까지는 추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광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여기 보면 미국의 전체 고용 중에서 임시 서비스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빨간 게. 얘가 2연절에 오면 경기가 수축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그언저리를 지금 현재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미국 시장의 고용이 뜨겁다는 뉴스 보도는 상당히 많이 듣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서비스업, 전체 고용 중에 서비스 업종 비중하고 그게 이제 점점점 상승 강도가 더 이상 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고용 중에서 전체 고용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계속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용 시장이 일정 부분 식어간다는 뜻이 미국 경제가 계속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거든요. 물론 신규 고용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좋긴 한데, 고용 시장이 100% 화려하고 좋다라고만 볼 수는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머니마켓 펀드 쪽에 자금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요거는 중국하고 미국 테크 시장 비교한 거거든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나스닥 100이 미국의 이게 소형주거든요. 소형주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게 IT 버블 때예요. 이게 현재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까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좀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지만, 여기 보면 이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술주 대비 S&P 500 지수 비교치죠. 얘는 여러 개 남아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형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과열이 돼 있다. 지수 대비의 과열 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도 소형주 대비 과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거는 몇 가지 차트를 혼합해 놨는데,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옅은 색의 빨간, 요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여기 있는 노란 게 이게 그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황색 이게 그 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 이게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경기 수축 터지기 전에 일어났던 패턴이거든요. 주식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오다가 조정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이 한번 있다가 이 조정이 이제 세차게 일어났죠.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다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멈췄거든요. 주가가 반등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을 따라 내려와요. 추세적으로 계속. 근데 주가가 계속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기준금리를 살짝 내리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경기가 수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내려오면서 이때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기가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시 경기 주식 부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쭉 더 밀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뒤에 이제 붕괴됐죠.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붕괴됐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좀 더 밀려 올라갔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은 수축 국면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하튼 그리고 구리 가격이 보면 이렇게 큰 조정이 있기 전에 이 기준금리가 쭉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는 경기 사이클이 중반쯤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약세로 터닝해서 이 머리를 위로 들고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조정받은 건 사실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조정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급격하게 구리 가격이 내려온 건 이때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요 시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한 건 이때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갔던 게 밑으로 빠졌습니다. 요 시기에. 요 이때까지. 그래서 요거의 움직임은 구리의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그 뒤에 구리까지 계속 힘을 잃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힘을 잃고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요 시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금리가 올라왔고 조정이 일정 끝난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때 주가가 반등을 치면서 쭉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힘을 잃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비슷한 건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고, 물론 이 강도, 내려오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왜 낮냐?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 기준금리가 쭉 올라오다가 멈춘 상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금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가 내려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이제 기준금리가 멈춰서면 아직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쪽으로 세차게 내려올 가능성은, 뭔가 일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미친 듯이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 7월 달에 미국의 상업부터 빠르면 미국의 상업부동산 얘기 꼬물딱꼬물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큰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얘는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고 밑으로 막 미친 듯이 막 뚫고 내려오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기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위험 자산은, 그러니까 원자재는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실제로는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긴 한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저리에 있는 거예요. 이 연저리에 움직임이.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면 뭐 전고점에 막 간다거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더 밀고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얘가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액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쭉 밀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는 강도가 있어서 일정 부분 더 많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강도는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건 뭐 이거 이외에 은행의 대출 태도라든가, 혹은 연체율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미국의 그 파산 숫자가 막 늘어난다거나,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더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 즉 경제를 밑바탕에 두고 움직이긴 하지만 단기적 변동성은 경기와 상관없이도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개별 주식의 장기적 추세는 기업의 그 본질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 움직이지만 단기적 변동성은 본질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의 움직임은 경제의 본질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의 변동성,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에 휘말려서 움직이고 있는 강세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베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강세에 베팅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배트를 짧게 잡고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베팅을 길게 한다고 생각했다가 여기 시스코 사례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물릴 수 있다. 우리 이미 경험했죠. 아크펀드도 그렇고 밈주식도 그렇고 한번 깨지고 나니까 반등이 안 됐었잖아요.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밀리는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는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빠를 겁니다. 이거보다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은 실현되고 나서 알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끝자락으로 쫙 밀고 올라갔을 때 매집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그 쫙 밀고 올라간 그 기간을 뚫고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 뭔가 액션을 할 거라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얘가 IT 버블 때 움직임이고 이게 현재인데, 얘가 지금 여기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가는 것의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조정이 여기서처럼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밀려 내려가는 이 언저리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얘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밀려 내려가는 이 언저리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능성은 지금 반반입니다. 근데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 짧게 잡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길게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